안녕하세요. 이건세입니다. 전번까지 종업원 그 채용과 관리, 교육 관리 뭐 이게 대해서 끝냈고요. 이번에는 커스텀 서비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서비스는 그 주는 것이 받는 거라는 그러한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잘함으로써 그 손님은 다시 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손님은 이제 중요합니다. 종업원의 교육과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커스터머 서비스는 최고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차별화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 서비스는 다른 가게에서 카피를 해다가 쓸 수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게에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종류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가 보통 캐셔 한 사람한테 뭐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그 너무 소규모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커스터머 서비스는 가게 안에서 하는 모든 그 행동은 전부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청소하는 거, 밖에 조명, 안에 바닥 청소 또는 페이스업 하는 거, 모든 것들이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자체도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용모,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래서 우리가 유니폼도 입히고 택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잘하면서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세일이라든가 이런 택을 잘 붙이고, 또는 쿨러의 페이스업, 쿨러가 이렇게 둥둥둥 이빨 빠지지 않고 잘 페이스업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들이 찾기 쉽도록 이게 연관 아이템들 하면서 그것은 나중에 또 스토어의 레이아웃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들 잘하는 것도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진열하는 게 아니고 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셔가 영수증을 잘 주는 거, 영수증을 내용을 충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해서 영수증을 손님한테 잘 주는 것도 커스터머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분들은 영수증을 그냥 텍서블, 넌텍서블 이렇게 가지고 내용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는 영수증이 있는데, 그것은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조명서부터 밤에 봤을 때 어둑어둑하지 않고 우리 가게가 선명히 잘 보일 수 있는 밖에 조명하고, 안에는 조명은 그냥 우리가 밝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손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조명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을 우리가 훈련할 때 청소도 시켜서 쉘브 청소서부터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종업원들에 대한 그 상품 지식, 상품이 어디에 있고 이름이 뭐고 브랜드가 뭐고 사이즈가 뭐고 하는 그 상품 지식이 있어야 손님들이 물어봤을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그 비밀 병기에 들어가는 물건을 우리가 더 팔기 위해서도 상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지식이 뿐만 아니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속합니다. 손님한테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손님하고 대면의 서비스는 처음 손님 왔을 때 꼭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영의 뜻으로 How are you라든가 May I help you라든가 이런 그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찾으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닥쳤던 개 쳐다보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꼭 아이 컨택을 해서 손님한테 내가 들어간 것을 여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알고 있구나, 내가 손님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의 구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쓰는 일불은 어떤 사람 일불이거나 많은 사람 일불이나 똑같이 일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우리가 공짜로 손님들한테 공짜로 준다거나 덤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그 팔고 있는 물건을 주지 말고 별도로 준비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줄 경우에는 다음번에 그 물건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하면 특히 주말이 롱 위켄드가 지나가지고 위켄드에 맥주를 많이 사갔다가 남아가지고 뜨뜻한 맥주가 차가운 걸 바꿔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맥주는 차가웠다가 더웠다가 다시 차가워지면 스테일이라고 해서 맛이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손님은 바꿔줘서 차가운 걸 가져가지만 다음 손님은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없으니까 다시 한다 그러면 이미 맛이 간 맥주를 우리가 손님한테 파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테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님이 가져온 것을 차가운 걸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손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 캐치를 해야 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차가운 맥주를 원하는 겁니다. 바꿔주냐 안 바꿔주냐 그 나중 문제고 차가운 맥주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그 맥주를 플라스틱 백에다 집어넣고 아이스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은 맥주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것보다 아이스를 집어넣어 차가운 것이 훨씬 더 차가운 맛이 있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어차피 간에 자기 가전 맥주를 차갑게 해주니까 좋고 우리는 손님한테 서비스도 좋고 그 손님은 다음번에 양을 많이 사갈 때도 걱정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우리한테 아이스 와서 채워달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가 들어오자마자 캐셔라든가 엠플로이한테 물건 찾을 때 이런 물건은 없습니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청소하고 뭐하고 쉘브하고 페이스업하고 다 했을 때 알기 때문에 손님이 찾는 물건을 바로 같이 가서 이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브랜드하고도 비교해 줄 수 있어서 손님은 선택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다른 물건이 더 필요 없는가 그 물건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캔 푸드를 사오려면 빵은 어떻습니까? 또띠아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뭐 밀크는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시 세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하고의 그 물건을 찾을 때 우리는 또한 손님한테 더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 또는 손님한테 새로운 세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손님이 물건을 리턴을 할 경우에 리펀드를 할 경우에는 우선은 손님한테 얘기를 듣는 순서를 갖죠. 왜 리턴을 하려고 그러는지 왜 리펀드를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면 어떨 때는 물건이 나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물건이 익스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우리 가게에서 팔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까 요일 전에 캐시어의 표준 작업화하는 것에서 영수증을 꼭 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의 내용이 아주 충실하지 않으면 이 물건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리턴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셔는 스스로 리턴에다가 리펀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럴 때는 얘기를 들어보고 매니저라든가 다른 종업원을 불러서 캐셔에서 키를 꽂고 그 리턴을 할 수 있는 리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캐셔는 우선 첫 번째 스텝만 하고 나머지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는 매니저라든가 다른 엠플로이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이 보이드는 손님이 물건을 사갈 때 그거 나 안 하겠으면 찍어놨는데 캐시에서 찍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리턴이라든가 보이드는 같은 그 펑션인데요. 그럴 때는 매니저가 가서 그래서 키를 꽂고 해주면서 그 캐시에서는 두 개의 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페이퍼롤이 있고요. 하나는 보관용 페이퍼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턴이라든가 또는 그 보이드 할 때는 그 이쪽에 캐시 레지스터의 그 레저 쪽 보관용 그 페이퍼롤에다가 매니저가 사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롤을 볼 수 있도록요. 다음에는 손님의 물건을 물어왔을 때 캐셔가 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캐셔가 지금 손님하고 했을 경우에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을 물어왔을 경우에는 다른 엠플로이를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가격을 해준다든가 이것도 또한 가격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세일을 다시 손님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캐셔가 손님이 있는데 캐셔가 자리를 뜨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뜨지 않고 다른 종업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도 가게 안에서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물건을 같이 알아본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술을 팔았을 때 골치 아픈 문제는 술 취한 사람이 술을 산다든가 또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고자 할 때는 처음에는 수도와 팔리스를 설명을 하고 안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다른 종업원들을 또 그 매니저에다 불러서 처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손님한테는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있는데 손님이 그 갤론 밀크를 가져가지고 밑에 조그마한 한 10% 정도 남은 밀크를 가져가지고 이 밀크가 사갔는데 어저께 사갔는데 상했다고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밀크 다 마시고 맥주를 좀 부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한 것은 손님이 뭐를 원하는가? 이거 돈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른 1갤런짜리 밀크를 원하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손님은 갤런짜리 밀크 하나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할 것은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이 밀크를 상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밀크를 갤런을 사갈 때는 식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식구들이 혹시 뭐 문제가 없었느냐를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에 대한 관심도죠. 문제 물어보고 별일이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원합니까? 돈을 받기 리펀드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 하나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 경우에 이 손님은 밀크를 원하기 때문에 밀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손님은 이제 가져오라 했으니까 갖고 나가려고 해서 다시 불러서 우리는 이 밀크를 다 가져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여기서 오픈해서 맛을 한번 보고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오픈해서 맛을 보고는 뭐 좋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은 그 사람은 또 옵니다. 왜냐 공짜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또 와요. 왔을 때 다시 부릅니다. 계산이 다 끝나고 갈 때. 전번에 문제가 생겼었으니까 다시 한번 뜯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오게 되면 다시는 손님은 그런 장난은 안 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도 해줬기 때문에 저는 1갤런의 손해를 봤지만 지금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손님은 그 가족끼리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님 교육이고 이것이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조그만 걸 아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가지고 구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불, 30불 많이 사는 손님은 우리가 우대해주고 작게 사는 손님은 우리가 좀 차별화하는 거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많이 사는 손님은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격 싼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량으로 사는 손님은 우리의 진짜 손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할 때 개미 군단이라고 하듯이 이분들은 우리의 진짜 손님이에요. 예. 이분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변함없는 그 충성스러운 손님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훔쳤다고 했는데 오늘 들어왔을 때 또 내쳤을 거 아니고 다시 어차피 오는 손님은 손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이제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한국말을 많이 손님 앞에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님들의 어차피 그 손님의 언어를 쓰는 건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공통어인 영어를 써가지고 손님들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엠플로이를 부른다든가 또는 할 때 꼭 그 영어를 쓴다든가 상대편 말해서 손님이 나를 제외두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는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손님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욕은 결국 나한테 돌아옵니다. 손님은 한번 가면 끝나지만 그것은 나중에 돌아서 우리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 영어를 잘 몰라서 손님들이 영어로 막 F월드로 하고 뭐 저로 고백도 코리아라고 욕했을 때 제가 도저히 화가 났는데 답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것이 웃으면서 Thank you, God bless you 그랬더니 아주 웃더라고요. 내가 욕한 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게 웃는 거예요. 그것도 손님들에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해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또 어떤 경우는 카운터 뒤에 의자 가지고 앉아가지고 친구가 왔다고 해서 친구하고 이야기 노닥거리면서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손님이 모르고 지나가도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자기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든지 자기 돈은 다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을 쓰고 손님 대접을 하고 받고 싶은데 그냥 팅팅거리면서 하게 될 때는 그 손님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안 옵니다. 어느 날 비교를 봤을 때 손님이 왔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손님한테 영수증 주는 것은요 꼭 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손님한테 서비스도 좋지만 그 종업원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영수증을 주게 되면 반드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줘야 됩니다. 가게에서 생길 수 있는 인컴 소스는 손님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진열을 잘해도 손님이 와서 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인컴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렌트비도 못 내고 생활비도 못 가져가고 우리 종업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에다 월급을 벌어주는 주는 사람들이 손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을 진짜로 상전같이 모시고 잘 할 수 있어야죠. 손님의 원한을 채워줄 수 있어야죠. 근데 단순히 손님은 그냥 물건하고 돈하고 바꿔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하려면 손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님이 어떤 계층이 많고 예를 들어서 중년, 청년 애들이 많고 또는 가족들이 많은지 히스패닉이 많은지 블랙이 많은지 한국 사람이 동양 계통의 사람이 많은지 또 그 지역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반경 1마일, 반경 2마일, 3마일 그 안에 들어서는 그 세대수가 얼마가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고 세대수가 몇 명이고 인구 그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인컴이 어떻게 되면서 하는 그런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데이터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가족들이. 그러면 우리는 인컴이 더 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종업원 채용 시기입니다. 매상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매상을 종업원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상이 늘었고 했지만 손님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손님한테 서비스가 부족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홀하게 되죠.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늘었던 매상이라든가 늘었던 손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역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상이 늘 경우에 생각하면 우리가 물동량에 들어갑니다. 물동량에 들어가면 스토리지 스페이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가게 하나 하다가 매상에 늘어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를 사가지고 텄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거 스페이스로 쓰고 있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냉장고 2층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맥주가 한 500캐스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올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토리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매상에 늘었을 때 물동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격도 손님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옆에 가게가 2불이니까 나도 2불로 정할 것이냐, 그 가격 경쟁은 서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판매 가격은 적정한 선에서 정해가지고 손님한테 해서 손님이 가격을 인정하게 되면 좋은데, 만약 가격이 잘못 결정되면 높게 되든가 낮게 결정되면, 높이 결정되면 손님을 잃을 것이고 낮게 결정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은 주인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스탁을 할 때는 꼭 로테이션을 해서 그 손님들한테 항상 프레시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날짜를 꼭 적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적어 놓은 위치를 아무데나 적게 되면 찾을 수가 힘드니까 그것도 룰을 정해서 그 박스의 오른쪽 맨 위에 쪽에다가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게 스탁룸에 가보시면 가격이 그 입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로테이션을 합니다. 먼저 드는 건 먼저 나가는 선입 선출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 손님들한테는 항상 프레시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쉘브를 청소를 할 때 물건 하나하나를 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프라이스 태그를 깨끗하게, 오래되면 뭐 떨어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붙여야 되는데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스페이스에다 붙여서 손님들이 어떨 때 보면 이게 몇 그램이고 플레이버가 어떻고 하는 것 위에 갖다가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잘못도 붙였지만 손님에 대한 서비스가 말이 아닙니다. 손님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레이블에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블 중에서 브랭크 스페이스에다 프라이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도 밝아야 손님들이 물건을 살 때 편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훈련을 할 때는 꼭 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만 실무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현장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해줘야 손님한테 바로 그 즉시에 고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은 주인이 80%고 그 종업원이 20%입니다. 막 바꿔 얘기하면 주인이 그 관리를 잘못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잘못하고 그 피드백을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는 그 피드백이 없이 했기 때문에 종업원의 잘못보다는 주인의 잘못이 더 큽니다. 종업원 관리라는 것은 교육만 시켰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한테 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캐셔들도 물론 스탁맨은 스탁을 해야 되지만 캐셔들도 캐셔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하는데 뭐 이 테이프가 끊어져 가지고 다시 테이프를 까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서비스가 제로입니다. 항상 손님들한테 완벽하게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커스터머 서비스의 첫째는 가게가 청결한 겁니다. 청소가 잘 돼서 바닥이 깨끗하고 모든 조명도 깨끗하고 물건들도 깨끗하고 프레시한 물건은 그것이 첫 번째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웃고 어서 오세요 하고 가격 싸게 해주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고 첫 번째는 청결한 겁니다. 가게에 들어갔을 때 첫인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구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유는 손님들이 왔을 때 위를 찾아가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바닥서부터 보기 때문에 입구가 깨끗하게 되면 우선 첫 인상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심을 잊지 않은 것.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초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한 우리들의 모든 인컴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상 관리하고 경쟁력 관리를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